최소한 이 직원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놓치면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네. 이 정도만 정리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꼭 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근로계약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네.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하고 주휴 수당을 지급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5인 미만의 경우에는 휴가, 연차 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주휴 수당을 말씀드렸는데 네. 주휴일 말고 네. 공휴일 중에 법정 공휴일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네. 이 법정 공휴일은 아직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주휴 수당 지급하고 계신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네.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닌데 모성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에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있으세요. 직장 내 괴롭힘하고 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네. 둘이 비슷하죠. 네네. 둘이 비슷한데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규정은 적용돼요. 네네네네. 예, 이건 적용되고 아까 노동위원회라는 그 기구를 거쳐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길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열려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과 네. 관련된 모성 보호 제도들 네. 이 부분은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은 우리 그런 거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도 좀 유의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여기서 아마 대표님들께서 가장 좀 궁금해하실 내용 중에 하나가 연차 휴가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이 연차나 휴가에 대한 그 기준들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예, 사실 연차 유급 휴가는 4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 4인 미만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5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예, 그 경우에 많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차 휴가죠. 연차 휴가는 보통 이제 연차, 우리가 옛날 말로 월차 이런 걸 때문에 연차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 기준은 1년에 15개가 생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이라고 해도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네. 법령이 바뀌면서 입사한 첫 해에는 매월 하나씩의 연차 휴가가 새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만 1년이 되면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서 11달이 지났을 때 네. 11개는 그대로 있고 네. 새롭게 15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연차 1년 근무하면 연차가 26개, 15개 뭐가 맞지?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1년 끝나면 연차가 11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15개라고 하시는 분도 네네. 있고 26개라고 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 1년을 지난 경우에는 26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만 1년이 지나기 전이면 11개가 됩니다. 네네네네. 예,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맞고 네. 그 다음에 아마 5인을 막 넘어가신 경우에는 네. 직원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주기를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20명, 30명이 넘어가면 네. 각각의 직원들의 입사일을 하나씩 다 확인해서 발생시키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실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아마 1월 1일자 기준으로 전체 발생, 그 다음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정리 네. 이런 주기를 가지고 운영하시게 될 텐데 그때는 제일 처음 이 주기를 타는 직원 네. 예를 들면 올해 7월에 입사했는데 네. 내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내년 7월 1일에 발생할 사람이 1월 1일로 당겨져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 상당히 어렵네요. 어렵죠. 계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어떤 연차는 그래도 동일하게 1년이 넘어가면 26개는 맞나요? 아닌 거죠? 만약에 4인 이하로 운영되던 사업장에서 네. 재직하고 계시는 분이 어느 시점에 직원이 더 채용돼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네.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분이 입사하신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일률로 계산하는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4인 이하였다가 5인 네, 이상이 맞아요. 됐다가 다시 4인 이하로 떨어지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5인 이상인 기간만 합산해서 연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야, 이거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계속 점검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직원 수의 허들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조금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사실. 아, 그렇네요. 네. 좋습니다. 이게 궁금한 점들이 저도 많이 봤던 질문이라 같이 좀 드렸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좀 노동법 이슈 관련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제일 네.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일단 해야 되고 네. 작성하는 것까지 됐다면 그때는 제대로 네. 혹은 잘 작성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죠. 네네. 그리고 이 부분을 확인하실 때 분명히 근로시간하고 임금에 대한 체크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임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를 네. 자체적으로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네. 자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면 어느 시점에는 한번 전문가 확인을 받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임금 요 정도만 정리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되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성보호에 관한 부분. 네. 그래서 직원 중에 임신을 하시거나 출산을 한 직원이 있는 경우 본의 아니게 이 부분으로 본인에게 불이익한 처우하시게 되지 네.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네네. 그 외에는 발생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같은 부분을 잘 세알려서 네. 임금을 지급해 주시는 것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 5인 미만 사업장의 어떤 특이점은 프리랜서와 그리고 정규직을 좀 같이 혼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써야 되나요? 많이 차이가 나나요? 보통 프리랜서라는 형태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네. 일용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네, 경우도 네, 네,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4대 보험하고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네. 같은데 만약에 차이가 4대 보험 외에 네. 기본적인 근무 형태나 근무 스타일이 비슷하다면 아무리 우리가 프리랜서 네. 혹은 일용직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나중에 전부 다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업장 중에는 전 직원을 일용직으로 네. 1년 정도 운영하시다가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이 고용보험이나 네. 아니면 이렇게 다른 4대 보험들을 전부 그 건강보험에서 징수통합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통 이 실사들을 나오게 되는데 보험료를 내야 되는 네. 직원들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네. 이 부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특히나 이제 퇴사한 직원의 경우도 네네네. 이 보험료를 회사가 네. 원천 징수할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회사가 근로자 부담금까지도 전부 다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직원들에게 이 부분을 정산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렵죠. 네네네네. 그렇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일용직의 성격이 아닌 일용직을 운영하거나 사실 다른 직원하고 같은데 보험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프리랜서로 계약하시면 나중에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네요. 이게 이 문제점들을 알지만 제가 느꼈을 때 광고업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워낙 좀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 광고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프로덕션에 계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예술인 보험 네. 같은 경우는 좀 따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경우 더 복잡해지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프리랜서를 단순하게 그냥 그러면 그냥 직원도 보험료를 안 내고 네. 우리도 그만큼 뭐 지출이 적고 세율도 네네네네. 세율도 훨씬 유리하고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꽤 생깁니다. 그렇죠. 어떤 세금 관련해서도 결국 어떤 혜택에 대한 어떤 대가라고 해야 될까요?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심히 좀 잘 활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노무사님께서 5인 미만 사업장 대표님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제가 한마디 말씀을 좀 네. 드릴 만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막 읽어 가시면서 성장세에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5인 이상으로 올려놓고 하시는 부분들이 사업의 성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증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업주분들께서는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이 직원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놓치면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네. 요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근로계약서에 있는 임금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거나 정산되지 않으면
사장님께서는 일을 한 직원에게 모두 다 지급했다고 생각하시지만 본의 아니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살펴보시고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혹시 우리 사업장에 임신한 직원이 있는지 아니면 근로시간이나 규정형인 경우에 우리가 임의로 처리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5인 미만 사업장 대표님들께 너무 도움되는 영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잘 활용하셔서 사업 운영하시는 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뭐 근로계약서라던가 또 어떤 5인 이상 사업장들이 좀 챙겨야 할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너스 경영 연구소 어떤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대표님들께 도움되는 컨텐츠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